지산 1구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오늘 영상에서는 목차와 같이 김인주 조합장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평가업체 선정 과정의 위법성입니다. 조합원님들 중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에도 조합장님은 동구청에서 지정해준 업체에서 하는 거라 나는 모른다라고만 하셨습니다. 동구청과 조합 감정평가업체의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동구청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업체와의 약정 체결 후 감정평가 업무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일은 올해 1월 31일, 그런데 감정평가업체가 조사를 시작한 날은 태평양과 프라임 두 곳 모두 작년 12월 20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총회 이후 이 진상을 파악하여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토교통부 감사 후 받은 행정지도명령을 미이행한 사항입니다. 23년 3월 국토부 감사 결과 우리 조합과 시공사의 가계약에 시공사 입찰 제한상에 미분양 대물변제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한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으나 조합 임원과 대의원들의 논의조차 없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지막 가계약서 분석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타 경비 672억, 조합장은 첫째 영상에서는 공사비 올라갈 걸 예상해서 잡은 예비비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예비비일 뿐이며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받아 결정할 것이니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시의 사업비 대비 38%나 증가된 조합원 1인당 2억을 훌쩍 넘기는 금액이기에 마땅히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아직 쓰지 않은 예비비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조합장님. 동구청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변명하셨답니다. 그러나 동구청으로부터 받은 이사회 녹취록 어디에도 672억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OS들이 동원해서 서명 결의서로 마무리해버리는 우리 조합 총회에서의 지금까지 안건이 부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정법 위반 사안 두 번째, 사업 시행 인가받은 분양 면적과 세대수가 이미 변경된 것에 대해 동구청으로부터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양 신청 때 세대수와 주거 전용 면적이 바뀌고 건축물의 설계가 변경된 것은 도정법 제46조 제1항 제4조와 제7조에 의해 총회 사정 결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해 조합장 독단으로 진행한 위법 사안에 대해 동구청이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도정법 위반 사항은 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명 결의서 미용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도정법 제124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서명 결의서로 좌우되는 우리 조합의 경우 특히 총회 정족수와 서명 결의서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번 위 변조된 철회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추정하게 합니다. 5월 6일 김종희, 이충관, 양달승, 이혜경 조합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이사 3인 해임 임시총회 시 OS들을 통해 징수된 철회서 상당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형법 제231조, 234조, 235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추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주도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반 사항은 총회 사전 의결 사안을 추인으로 처리한 부분입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들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산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만약 갑자기 나타난 600억이 넘는 예산 추정액을 예비비일 뿐이라 괜찮다고 얘기하는 김인주 조합장이 해임되지 않고 이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에 672억 기타 경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상정한다면 이는 가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막아야 합니다. 조합원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조합원 위에 군림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조합장에 대해 내일 우리 조합원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상은 조합장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합 운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올 가을 시공사와의 본계약을 앞두고 시공사의 제안과 다르게 체결된 가계약건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가계약서 제13조 제2항에 시공사의 공사비 및 대여금 전액을 입주 만료일까지 전액 상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대로라면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하게 되는 비용과 부담은 오로지 조합원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3월 11일 이사회에서 의장인 조합장님은 그런 데가 없다며 특혜를 연발합니다. 둘째, 광주 재개발구역 중 가장 높은 조합원 분양가 1,414만 원에 대해서입니다. 시공사 제한사항 5번째에는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번 분양 신청의 조합원 분양가 1,414만 원은 조합도 조합장도 아닌 정비업체가 정했음이 이사회 녹취록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대체 지산 1구역의 조합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국토부 행정지도 명령 내용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가계약서 제15조 미분양 시 처분 방법과 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시공사 제안은 미분양분 100%를 일반 분양가로 공사비 대신 대물 변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롯데가 시공하는 중앙공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계약률이 5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보면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 시기에 이 계약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넷째, 가계약서 제7조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즉 공사비 인상건입니다. 21년 입찰 당시 광주의 재개발구역 중 어느 곳도 500만 원 넘는 곳이 없을 때 519만 5천 원을 공사비로 제시하면서 확정 공사비다, 최고로 짓겠다 약속했던 것을 여러분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계약에는 3년 내 변동 없다는 조건이 붙었고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 조합장님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뻔뻔하게도 올해 10월 착공은 어려워 보인다 라는 한마디로 가름하였습니다. 여러분, 10월 착공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라고 하셨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익금의 조합원 수익 환원 내용입니다. 가계약서에는 발코니 확장 일반 분양에 대한 수익 환원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제안서에 준한다고 했으니 본계약 때 이 10번째 제안사항인 부산물 처리 수입 환원도 꼭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공사와의 본계약이 올 가을입니다. 김인주 조합장이 체결했던 가계약대로 본계약이 진행되도록 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지 마시고 수억 원의 재산이 걸린 일이니만큼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꼭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